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최근 큰 물난리를 겪은 남원시, 알고 보니 홍수재해 관리 시스템이란 게 구축돼 있었습니다. 홍수를 사전에 예측해 대비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주민들의 혈세 수억 원을 들여 만든 시스템이지만 이번엔 있으나 마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의문을 정명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과 홍수 등 자연재해를 줄이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손을 잡았습니다. 보도에 이정우 기자입니다. 남원시는 5년 전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홍수재해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홍수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겁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지자체의 중소규모 하천 홍수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홍수재해 관리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원시가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이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구축한 건 10년 전인 2010년. 수자원공사가 설치한 이 시스템은 지역 내 주요 하천 상하류의 수위나 강우량과 같은 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고 관제할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덕분에 이듬해 태풍 무이파가 폭우를 몰고 왔을 때도 효과를 톡톡히 봤다는 게 남원시 설명입니다. 과거에는 주민 대피, 차량 이동 등 선제적 대응이 어려웠으나 시스템 도입 후에는 홍수 예보 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어 홍수 예방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시스템 가동에도 남원 지역 내 주요 하천과 저수지는 속절없이 범람했습니다. 1,2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피해가 심각한 섬진강댐 하류 지역은 지난 8일 새벽부터 침수가 시작됐습니다. 섬진강댐이 방류량을 급격히 늘리기 전부터란 얘기입니다. 6시 정도에 보니까 수위가 한 50에서 60전이 불어나 버리는 거야 갑자기. 개발위원님들하고 회의해가지고 6시 10분에 방송을 하고 그래가지고 20분부터 계속 이제 농가분들을 전부 다 대피시켰지. 남원 시내 주요 하천도 흘러넘쳐 마을을 물바다로 만들었습니다. 남원 지역에서 주택 침수 피해가 가장 컸던 곳 중 한 곳입니다. 섬진강의 또 다른 지류인 주촌천이 범람하면서 제 왼편으로 보이는 마을을 덮쳐버린 겁니다. 주민들은 깜깜한 새벽녘 삽시간에 물이 들어차자 서둘러 몸만 빠져나왔습니다. 내가 이 동네 들어온 지가 30년 됐는데 처음 우리 대문을 두드려서 내가 나와보니까 물이 이 정도 내가 차 있더라고. 이렇게 열이 대피를 했어 일단. 9억 원을 들여 구축한 홍수재해 통합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원래 이 시스템은 홍수통제소와 농어촌공사, 기상청과 같은 관련 기관의 재난정보를 수집, 분석해 활용하도록 설계됐다는 게 수자원공사의 설명입니다. 농어촌 공사가 2군데가 연계가 됐고요. 그리고 그 지리산 국립공원에 우량 5개를 연계했는데요. 그 다음에 기상청에 연계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이제 하도록 구축이 됐죠. 그런데 남원시는 어찌된 일인지 제한된 정보만 이용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영상과 홍수통제소처럼 들어오는 기관 자료가 또 다른 기관 것도 있나요? 아니요. 저희가 그 설치한 강우량하고 그다음에 그 수익이야 나머지 뭐 이제 동화댐 뭐 이런 거는 저희가 영상강에서 가져오고. 이 시스템은 또 과거 홍수 관련 정보와 같은 빅데이터 자료를 분석해 재해 예측도 가능하도록 설계됐습니다. 미리 예측이 가능한 장비는 맞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추구할 때 당연히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 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단순히 감시하는 게 아니고 실제 이제 상류에 비가 얼마 왔을 때 주요 교량이나 어떤 하산 주차장이나 이런 데 이제 몇 시간 뒤에
물이 도착하고 수위가 얼마까지 올라간다. 그거를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구축을 해가지고. 하지만 남원시는 공무원의 직관을 우선시했습니다. 있는데 저는 그거를 제 직관이기 때문에 저거는 평시 가운데는 좋아요. 아무리 역시점 잘 됐다 하더라도 얘 밑단은 늦어요. 취재진은 해당 시스템에 대한 점검 결과 자료를 요청했지만 남원시는 며칠이 지나도록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홍수재 모니터링 시스템하고 그 예. 재난음성 통보 시스템 점검 결과 자료 좀 부탁드렸는데. 점검 결과 자료잖아요. 예, 제가 몇 번 전화 드렸는데. 홍수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홍보하던 남원시의 홍수 통합 관리 시스템. 도대체 무용지물로 전락한 이유가 뭔지 철저한 진상 규명이 요구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둑이 무너진 남원시의 경우 재산 피해 규모가 1,000억 원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자체들은 국가가 예산을 부담하는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정되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에 남원시가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정됐지만 다른 지역의 경우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필요해 추가 선정 대상 여부도 수일이 지나야 알 수 있어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진철 기자입니다. 집중호우로 섬진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전북 지역 가운데 가장 큰 수해를 입은 남원시. 정부는 물론 여당과 야당 가릴 것 없이 피해 복구 현장으로 달려왔습니다.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서 이 국민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좀 줄이는데 정부 차원의 노력을 잘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장 큰 화두는 수해 복구를 위한 재원 마련. 송하진 도지사는 현재 피해 규모를 기준으로 선정하는 특별 재난구역 대상을 확대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지역민들에게 물리적 피해만이 아닌 산정이 어려운 심리적 피해도 함께 보상해줘야 한다는 게 이유입니다. 각 그 지역별로 재정 자립도를 감안하고 피해를 감안해서 특별 재난 지역을 지정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느 지역은 특별 재난 지역을 지정하고 어느 지역은 지정 않고 피해 액수 조금의 차이를 가지고 해서는 민심 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시군이 국가 예산을 지원받기는 어려운 상황. 시군에서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액은 24억에서 36억 원 사이입니다. 이 피해액의 2.5배 이상인 60억에서 90억 원의 피해가 났을 때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됩니다. 지정된 지자체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절반씩 분담하던 피해 복구액을 정부가 75%가량 부담합니다. 남원시의 경우 피해 상황이 크다 보니 선제적으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정됐지만 다른 시군의 경우 피해 파악에만 최대 열흘 넘게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피해 산출을 하고 있어요. 남원 구례 곡성 같은 데는 계산할 것도 없잖아요. 워낙 피해가 많으니까. 하지만 피해 파악이 완료되더라도 지정 기준을 넘을지는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읍면 단위로라도 특별 재난 지역을 선정해 수해로 어려움을 겪는 이재민에게 도움을 주라고 한 상황이지만 남원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경우 언제쯤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정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남원 지역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자원봉사자들이 수해 복구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LG 헬로비전도 함께 힘을 모았는데요. 어려울수록 서로 돕는 온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섬진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침수 피해가 발생한 남원시 금지면 일대 마을입니다. 수해민과 전국에서 모인 자원봉사자들이 진흙이 묻은 가재 도구들을 정리하고 씻어내느라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실상이 정말 이게는 눈뜨고 볼 수 없는, 어쩌면 물이 지붕까지 찼다는 생각에 너무 놀랐어요. 정말 이분들의 아픔을 함께 하고 싶은 마음에 이 날 더운데 더군다나 대체 공휴일 가족들 안고 휴가철인데도 다
우리 회원님들이 그 반납하고 봉사하겠다고 오셨습니다. 기업과 봉사단체들의 물품 지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LG 헬로비전 임직원들은 마스크와 세제, 생수 등 생필품을 전달하고 이재민 대피소에 발열 체크기를 설치했습니다. 이번 폭우가 남원 지역에 크게 피해를 입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어서 작게나마 보탬이 되고자 저희가 작은 지원 물품을 좀 긴급히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민 분들께서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조속히 피해 복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수혜민들은 자원봉사자들과 구호물품을 전달한 기부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너도 나도 다 어려울 텐데 그래도 구호물품을 많이 보내주셔서 좀 많이 좀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심적으로도 우선 생활하는 데는 일단 주방에서 쓰는 세제라든가 일상생활용품이 좀 부족합니다. 그런데 일일이 다 챙길 수는 없지만은 십시일반 좀 협조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해복구 현장에는 시름에 잠긴 남원과 순창 지역 피해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들의 발길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해 주민들과 아픔을 함께하기 위한 물품 지원까지 어려울수록 서로 돕는 온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지난 6월 전라북도가 정읍시의 안일한 불법 폐기물 처리에 대해 주의를 내렸다는 내용 보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폐기물은 여전히 방치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데요. 정읍시와 폐기물 업체 간 입장 차이가 있어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무슨 일이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이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읍시 농소동의 한 공터입니다. 폐기물이 검은 언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곳에 2년 넘게 방치된 폐기물의 양만 700여 톤. 지난 6월 정읍시는 전라북도 감사에서 폐기물 처리에 관해 주의를 받았지만 아직까지 폐기물은 방치돼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를 두고 책임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폐기물 업체인 A업체는 지난 2017년 소성면 부지 용량이 초과하자 허가받지 않는 농소동 부지에 폐기물을 보관했습니다. 적발한 정읍시는 폐기물을 치우라고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A업체가 소성면 부지를 B업체에 넘기면서 폐기물 처리 주체가 애매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읍시는 A, B 두 업체에 폐기물 처리 행정명령을 다시 내렸는데 B업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B업체 대표는 정읍시의 행정명령이 근거 없이 이뤄진 잘못된 행정처분이라 주장합니다. 경매로 넘겨받은 토지는 농소동이 아닌 소성면 부지이고 불법 폐기물이 농소동에 있었던 것에 대해선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시가 폐기물을 발견했을 당시 A업체의 이행 보증보험을 통한 처리를 왜 진작하지 않았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에다 수차례 민원도 제기했고 서류, 동영상, 사진까지 제출해서 이 농소동에 있는 방치 폐기물이 우리 공장으로 자꾸 들어오는 것을 제가 몇 번이나 수차례 강하게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읍시 공무원들은 수수방관하였습니다. 시는 행정명령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B업체가 A업체의 땅 소유권을 넘겨받으면서 농소동에 버려진 폐기물에 대한 책임도 함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행보증보험의 경우 행정과 실제 적용에 괴리가 있어 바로 적용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그 경락단에 폐기물관리법에 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가 있으면은 경락자가 그 처리 명령을 불이용 승계하게 돼 있어요. 농소동 폐기물을 둘러싼 정읍시와 B업체 사이의 행정소송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시는 농소동에 있는 폐기물에 대해서 처리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었고 조만간 처리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광복 75주년이 지났지만 우리 사회의 친일잔재 청산 작업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친일 작가가 그린 남원시 춘향사당의 춘향 영정이 곧 교체될 계획입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원시 강활루원 춘향사당입니다. 이곳은 현재 누수 예방을 위한 지붕 개보수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누수 방지를 위해서 기와 교체 작업을 하고 있는 동시에 사당 안으로 들어가는
단신문이라고 있는데 개보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남원시는 춘향사당 개보수 작업과 함께 사당 안에 있는 춘향 영정 교체 논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춘향 영정은 지난 1939년 김문호 화백이 그렸다가 6.25 전쟁 때 훼손되자 김화백이 1961년 다시 제작한 실물 크기의 복사본입니다. 김화백은 친일 활동으로 친일 반민족행위 명단에 등재된 인물입니다. 춘향 사당에 걸려 있는 영정이 친일 작가의 작품이라는 지적이 많아 현재 관련 단체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교체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남원시는 광활루원 내 춘향 사당에 걸려 있는 2단 김문호 화백의 춘향 영정을 강주수 화백의 작품으로 교체할 계획을 세우고 문학의 관계자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남원 지역 시민 종교단체들은 친일 작가의 영정을 봉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철거를 요구해왔습니다. 새로 내걸 춘향 영정은 강화백이 지난 1931년 그린 것을 사진으로 복사하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현재 남원 향토박물관에 보관 중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너우입니다. 전북도는 19일 오후 2시를 기점으로 전북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조치를 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는 지난 5월 대구와 최근 경기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행정명령 위반 시에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감염 확산 등 피해가 발생하면 그에 따른 방역 비용이 구상 청구됩니다. 전북도는 도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달의 계도 기간을 거쳐 벌칙 조항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40명이 적발됐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익명 채팅방 등에서 접촉한 여성 등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20대 A씨 등 40명을 검거해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 40명 가운데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소지하거나 유포한 이들 25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구속된 3명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하거나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목표로 연말까지 집중하여 단속할 예정이라며 피해자 보호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도는 오는 28일까지 산지 태양광 발전 시설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장마와 집중호우에 따른 태양광 발전 시설 안전 여부 확인과 함께 시설 인근 토사 유실, 산사태와 같은 산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점검 대상은 2008년 이후 세워진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장 3,890곳입니다. 전북도는 사업장 안전관리 실태, 불법 훼손, 토사 유출 여부, 비탈면 안전 유무 등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남원시는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무더위 쉼터 운영 등 종합대책을 마련해 9월 말까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남원시는 노인과 야외 근로자 등이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경로당과 마을회관, 주민센터 530여 개소를 무더위 쉼터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선풍기와 쿨매트, 평상 등을 설치한 야외 무더위 쉼터도 270여 개를 마련했습니다. 시는 독거노인과 거동 불편자 등 폭염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방문 건강관리 전문 인력 980여 명을 재난 도우미로 배치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